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 있죠.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리는 출근한 것처럼 바빠요. 아까 그 말 괜히 했나? 그 메신저 왜 바로 답했지? 내일도 똑같이 반복되겠지. 이상하죠. 낮에는 버텼는데 밤만 되면 마음이 더 시끄러워져요. 혹시 요즘 잠들기 전이 하루 중 제일 힘들지 않아요?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생각을 못 끄는 밤들이었어요. 눈은 감았는데 머릿속에서는 회의가 다시 열리고 메신저 알림이 울리고 퇴근길 장면이 대감기처럼 반복돼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나만 유난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또 몰아붙이다가 어느 순간엔 이불 속에서 한숨만 새고 있더라고요. 혹시 당신도 잠보다 먼저 자책이 찾아오는 밤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일찍 자보려고 했고 핸드폰도 내려놔봤고 따뜻한 물도 마셔봤어요. 근데 웃긴 건 그럴수록 잠은 더 멀어졌어요. 왜 안 오지? 이러다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얕아지고 몸이 먼저 긴장해요. 나는 잠이 안 와서 불안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상태였어요. 그날도 새벽 2시쯤이었어요. 시계를 보고는 바로 후회했죠. 아, 이제 4시간도 못 자네. 그 말 한마디가 기름이었어요.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와요. 내일 회의 있는데? 집중 못하면 또 민폐겠지. 왜 너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이 목소리 낯설지 않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나를 몰아붙이는 말이에요. 혹시 당신도 불안한 밤마다 가장 독한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진 않아요? 나는 그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불 켜고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너무 말라 있더라고요. 눈 밑은 꺼져 있고 어깨는 잔뜩 올라가 있고 나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서운 게 뭐지? 내일 회의? 상사의 표정? 밀린 일?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일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의 나로 충분하지 않을까봐 무서웠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했는지 부족하지 않았는지 누군가 실망하지는 않았는지 그 확인을 밤마다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면대에 손을 짚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도 많이 애썼네. 이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회사에서는 남한테 이런 말 잘 해주잖아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진짜 바빴죠. 근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했을까요? 혹시 당신도 남의 하루는 챙기면서 자기 하루는 그냥 넘기고 있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자려고 애쓰는 걸 조금 내려놨어요. 대신 밤에 질문을 하나만 하기로 했어요. 오늘 가장 참았던 순간이 뭐였지? 이 질문이 처음엔 너무 막막했어요. 다 참았지 뭐. 근데 며칠을 반복하다 보니까 장면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회의 중에 하고 싶은 말 삼켰던 순간. 메신저 답장 쓰다가 지운 문장. 퇴근길에 괜히 빨리 걷던 발걸음.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어요. 나는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하지 못한 감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였어요. 전문가들 얘기를 빌리면 뇌는 낮에 처리 못한 감정을 밤에 정리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밤에 생각이 많아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고쳐야 할 문제로만 대할 때 생겨요. 왜 또 이래? 이제 그만 좀 해. 이렇게 밀어내면 뇌는 더 크게 신호를 보내요. 혹시 요즘 당신도 스스로에게 그만 생각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하루에 내가 옆에 누워있는 느낌. 그리고 그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충분히 했어. 지금 바로 잠 안 와도 괜찮아.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반박이 올라왔어요. 아니야, 아직 부족해. 더 잘할 수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있었어요. 그 반박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조용해지더라고요. 싸우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없어요? 누군가 계속 따지면 말이 많아지는데, 그래, 내 말도 맞아라고 하면 갑자기 할 말 없어지는 순간. 불안도 딱 그래요.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들어줘야 조용해져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을 없애려고만 해요. 근데 밤에는 그 전략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씻지도 않고 불도 안 켜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하루 종일 나를 점검하지 않다가 밤에 몰아서 검사할까? 낮에는 일 체크, 일정 체크, 남의 기분 체크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정작 내 상태는 밤이 돼서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꽤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주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퇴근 후에 3분만 오늘 하루를 조용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오늘 제일 힘들었던 순간 하나. 그래도 버텨낸 순간 하나. 이걸 하고 나면 밤에 떠오르는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덜 날카로워져요. 혹시 당신도 오늘 하루를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채 밤을 맞이하고 있지 않아요? 회사에서 받은 피드백보다, 메신저의 말투보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래도 내일 또 똑같겠지라는 생각이 스칠 수 있어요. 맞아요. 내일은 또 와요. 근데 오늘 밤만큼은 내일을 미리 살지 않아도 돼요. 오늘의 나를 다독이는 걸로 충분해요. 당신이 잠 못 드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 책임감 있게 살아와서 그래요. 그 사실만 알아도 밤이 조금은 덜 무섭지 않나요? 숨을 고르고 다시 누우면 밤은 아까보다 더 조용해져요. 근데 이 조용함이 꼭 편안하진 않죠. 오히려 소리가 사라지니까 생각이 더 크게 들려요. 내일 또 늦으면 어떡하지? 오늘 그 선택 진짜 맞았나?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낮에는 바빠서 못 들었던 질문들이 밤이 되니까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혹시 지금도 눈은 감고 있는데 머릿속만 켜져 있진 않아요? 저는 어느 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소파로 갔어요. 괜히 장소를 바꾸면 생각도 좀 바뀔까 싶어서요. 불도 안 켜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 들어오는 거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오늘 하루를 너무 빨리 넘겨버렸구나. 아침부터 퇴근까지 체크리스트처럼 살았지 감정은 하나도 체크 안 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어요. 나는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고 믿어왔는데 사실은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였어요. 마음이 따라올 틈이 없으니까 밤에 몰아서 따라오는 거죠. 그날 소파에 앉아서 혼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가장 긴장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처음엔 대답이 안 나왔어요. 항상 긴장했지 뭐. 근데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회의 막바지에 상사가 조용해졌던 순간이 생각났어요. 그 침묵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밤에 다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뭔가 부족했나라는 생각이 그 침묵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말보다 말없는 표정에 더 오래 흔들리는 편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다가 또 다른 기억으로 넘어갔어요. 메신저 창에 썼다 지운 문장. 이 부분은 일정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걸 결국 보내지 못하고 네, 맞춰볼게요. 로 바꿔 보냈던 순간. 그때 낮에 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밤에 나는 달랐어요. 그때 너 좀 무서웠지? 이 질문이 가슴에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또 반전이 나와요. 나는 일을 더 떠안아서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서웠다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아서 더 힘들었어요. 사람이 무서운 걸 인정하면 약해지는 것 같잖아요. 특히 회사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움을 책임감으로 포장해요. 내가 해야지. 지금은 참아야지. 근데 밤에는 그 포장이 다 벗겨져요. 그 안에 있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혹시 요즘 당신도 낮에는 멀쩡한데 밤에만 괜히 마음이 흔들리나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낮에 너무 잘 버텼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예전에는 늘 이랬거든요. 왜 나는 이것밖에 못했지? 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질문을 바꾸니까 밤의 결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생각은 뭐였지? 그 생각이 사실인지 그냥 상상인지. 이렇게요.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마음이 조금 느려졌어요. 정답을 찾기보다는 속도를 낮추는 느낌. 불안은 빠른 생각을 좋아하거든요. 전문가들 얘기를 빌리면 뇌는 위협을 느낄 때 미래를 과장해서 상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밤에 누우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영화처럼 펼쳐져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너무 진짜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이야. 이번에도 망치면 나는. 이 문장들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직 오지도 않은 장면들이에요. 그걸 밤마다 미리 살아내느라 잠이 도망가는 거죠. 어느 날은 새벽에 다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서 칫솔을 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나 지금 내일을 너무 열심히 살고 있네.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걱정으로 출근해서 회의하고 실수하고 혼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미래를 대비하느라 잠을 못 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래를 과잉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런 약속을 하나 했어요. 밤에는 미래를 근무시키지 말자.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죠. 근데 이 약속이 은근히 도움이 됐어요.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일에 내가 처리할 일이야.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적어도 내 침대에서는 내려가더라고요. 혹시 당신도 오늘 밤에 내일 일을 너무 많이 불러들이고 있진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잠을 자는 게 목표가 아니게 됐어요. 그 대신 밤을 덜 미워하는 게 목표가 됐어요. 잠 못 드는 나를 또 혼내지 않고, 아, 오늘은 이런 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서 또 반전이 나와요. 잠을 꼭 자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잠이 올 확률이 높아졌어요. 아이러니하죠. 잡으려고 하면 멀어지고 놔주면 가까워지는 게 밤이에요. 저는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아주 사소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물을 고르던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그 몇 초.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조금 내려앉더라고요. 뇌는 현재에 가까운 장면을 떠올릴수록 안정된대요. 그래서 멀리 있는 미래보다 오늘 있었던 아주 작은 순간을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혹시 오늘 당신 하루에도 그런 사소한 순간 하나쯤은 있었지 않나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너무 느린 건 아닐까? 잠도 회복도 마음 정리도.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느낌. 이 질문이 나오는 밤이 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질문은 불안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비교해서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생겨요. 나는 뒤처진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속도를 아직 찾는 중이었어요. 이 생각은 다음 이야기랑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은 이유. 우리는 왜 이렇게 속도에 집착하는지, 왜 늦으면 불안해지는지.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조금 더 깊게 해볼게요. 오늘 밤에는 이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내일 피곤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피곤함보다 더 큰 문제는 나를 계속 몰아붙이는 마음이에요. 오늘 밤만큼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말해줘요. 그 말이 진짜라고 믿지 않아도 돼요. 말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이 라디오가 당신 밤에 잠깐이라도 같이 있어줄 수 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로 남겨줘도 좋아요. 이건 숫자라기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한테 필요했다는 표시처럼 느껴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더 솔직하게 얘기해보려고 해요. 지금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자꾸 비교 때문에 불안해지는 사람들한테 조금 다른 관점을 건네고 싶어요. 오늘 밤 잠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미 자기 마음을 돌보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